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 격렬한 이제 논쟁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동물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저는 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위험한 것 아닌가요? 무리한 그런 도박 같은 것을 가끔 하거든요. 삐끗하면 잘못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유승민 대표에 대한 반감이 심합니다. 치받으면 밟아버리겠다. 유승민 같은 사람하고 놀지 마라. 협박 카드도 있지 않을까 뭐. 혹시라도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바꿔서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까요? 그에 따른 정치적인 파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청와대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결론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요? 네. 거부권 행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으로서라는 단초가 붙죠? 사실 청와대가 굉장히 완강한 태도로 메르스 사태 대응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뭐 사석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뭐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여론이 아주 나빠진다든가 뭔가 이 여당에서의 그 다른 요구가 온다든가 조금 소통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다른 결론이 또 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법률안을 네. 공포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법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대안을 택하거나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임석규 기자가 거부권 행사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절차는 헌법 제53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넘긴 법안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달아서 이런 이유로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 환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이제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국회는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제의에 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 붙여야 된다는 그 기간 규정이 그런 건 없어요. 없고요. 네. 제의에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 기간이 며칠 이내에 없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제의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동 폐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의결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 재석 의원, 그러니까 298명이거든, 재석이. 그럼 이제 150명 이상이 참석하면 출석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하면 이제 재의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안으로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1월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이 있는데요. 그 법안은 아직도 지금 국회에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죠. 지금 19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네. 자동 폐기가 되겠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 예. 국회에서 제의를 하게 될까요? 하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야당은 강하게 제의를 요구를 하겠죠. 정의와 국회의장도 사실상 그 재의결을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넘긴 법안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제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의 입장이거든요. 네. 다만 새누리당에서는 이 제의에 붙이는 거 여부를 두고 격렬한 이제 논쟁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박 쪽에서는 폐기시키자. 임기 끝날 때까지 해서 없던 일을 하자. 그래서 할 테고요. 일부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 입법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해서 재의결을 하자라는 쪽으로 격렬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친박 의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친박 의원들이 이제 숫자가 뭐 한 40명부터 60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작년 당시 황우여 의원이 국회의장 당내 경선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정의와 의장하고 황우여 의원하고 당시 경선을 했는데 황우여 의원이 이제 친박의 지원을 받았는데 41표밖에 안 나왔어요. 네, 아주 적군요, 예, 숫자가. 그렇죠. 이게 정의와 의장이 101표를 얻었고 만약에 친박이 똘똘 몰아봤자 최대 60표를 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야당의 의석수에다가 그 표를 얹으면 예. 산수를 해보면 제의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65표만 넣으면 3분의 2 채울 수 있다. 3분의 2 의결 가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제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제의에 붙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다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이 제의를 붙여서 통과가 돼버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급격한 내임덕을 맞게 될 텐데 여당 의원들이 이제 뭐 친박 친이를 떠나서 여당 의원들이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협박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의에 정말 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엿보인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탈당을 살짝 흘린다든가, 내년 총선 앞둔 여당에서는 여당이 아니게 되잖아요. 대통령 탈당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협박 카드도 있지 않을까, 한편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석규 기자는 제의에 붙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청와대가 어떻게든지 그런 그렇군요.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진환 기자는 그래도 제의에 붙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보인다. 일단 왜냐하면 네. 여야가 그냥 법안을 송부한 게 아니고 국회의장 중재로 또 한 번 협상을 거쳐서 수정을 보낸 해버린 것인데 거예요. 네. 그것마저 거부했는데 그러면 국회는 도대체 네. 입법부로서의 이 무슨 위상이라든가 그건 그래서 제의에 붙이지 않을 도리가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바라는 것도 제의에 붙여서 부결시키는 카드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명확하겠죠. 그렇게 해야 예.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그렇죠. 목적은 유승민 찍어내기 아닌가요? 그러면 제의에 붙여서 부결시키는 거 이게 청와대의 노림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의에 붙이면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위험하죠. 네, 그런 도박을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해온 양상을 보면은 무리한 그런 도박 같은 것을 가끔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또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일단 지금 메르스 사태 대응 등 민심 굉장히 안 좋지 않느냐. 하지만 시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국무회의인데 그때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무회의 때 어떤 식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제의를 하게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큰 정치적인 승부에서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걸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전까지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서의 미래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든가 선거 때 보여주는 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존재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딱 임기 중반이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 또 다른 미래 권력이라든가 이 다음 상황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패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 지금 당에서 더 청와대보다 힘이 셀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재의결을 붙인다 그러면은 저는 왜 이런 무리한 모험을 할까 그런 결국 뭐냐.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레임덕까지 감수하는 모험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레임덕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삐끗하면 잘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당 의원들도 한번 끝장내자. 이런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현재 여당 의원들한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표결을 할 때 흔들려서 결국 제의에 반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의원들로서 선택을 할 때 저는 내년 총선 앞두고 굉장히 동물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저는 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태껏 그래 왔고요.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제의에 붙이면 부결될 가능성이 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 보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하거나 네. 두 가지 방법 말고 제3의 어떤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정치학자들이나 언론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주 극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법안은 수용을 하되 그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안이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로서는 그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그 말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또 여권과의 정면 충돌도 피하고 이렇게 이제 여론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좀 더 나빠지면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 이제 조중동이라든가 보수 언론들도 대부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부정적이죠. 좋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어떤 그런 제3의 해법을 청와대가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해서 얘기는 그렇죠. 좀 예측은 어려운 어렵습니다.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궁금한 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박 대통령이 국회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간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 때문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치받으면 밟아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명분은 그렇지만 결국은 유승민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가만두게 될 결국은 것이다? 어떤 상태로든지 대통령이 지금 맘먹어서 쫓아낼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석진환 기자 동의하세요? 굉장히 저 유승민 대표에 대한 반감이 심합니다. 참모들도 네. 그렇고요. 예. 지금 6월 초부터 이 메르스 국면에서 당청 협의가 지금 없어졌죠? 올 스톱 됐거든요. 네.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스톱된 지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같은 사람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돼서 얘기할 그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돼 있는 이게 거예요.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훨씬 박근혜 대통령이 거물 아닙니까? 그렇죠. 왜 유승민 원내대표 정도하고 왜 각을 세우고 싸우는 걸까요?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이 청와대에서 보기에 이게 독자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3년 차에 벌써 이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하냐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압하겠다. 네. 예. 이런 의미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얘기 간단히 해볼까요? 김무성 대표가 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걸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청와대 의견 많이 들어줄 것 같습니다. 여태 유승민 그랬고요. 대표보다는 훨씬 예. 청와대 협조적인가요? 네, 청와대 참모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청와대를 그래도 존중해 주려고 하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본인의 속내야 사실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어떤 대외적으로는 당분간 청와대가 크게 각을 세우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규 기자 똑같이 보세요? 네, 김우성 대표도 가늘고 길게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속으로는 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조처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러나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웠다가 자기가 금방 이렇게 쫓겨날 수 있겠다. 굉장히 위험하다. 대선 주자는커녕 뭐 당내에서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실제로 됩니다. 김무성 대표는 한 2번 정도 예. 각을 세웠다가 예, 결정을 금방 해서 꼬리 내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좀 두고 보고 예. 살펴보고 계속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죠. 될 것 예. 같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매우 비판적으로 다뤘던 몇몇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법 수정안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사설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대통령이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참 답답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석진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